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김수흥, 이춘석 예비후보가 리턴 매치를 벌이고 있는 민주당 익산갑 경선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두 후보 측은 투표를 독려하는 등 지지세 결집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경선 투표는 일반 시민 50%와 권리당원 50%가 참여하는 여론조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오는 21일 최종 결과가 발표됩니다. 김의겸 최입의 예비후보가 단일화한 지 일주일 만에 기자회견을 갖고 2배로 통합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신영대와 김의겸의 박빙의 승부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단일화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가 경선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김의겸 측은 김관영 지지층의 결집을 기대하고 있는 반면 신영대 측은 찻잔 속 태풍에 불과할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전북자치도와 익산시, 한국식품산업협회가 협약을 맺고 국가식품 클러스터 2단계를 푸드테크 산업단지로 육성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이들 기관은 푸드테크 산업을 키우기 위해 식품 클러스터 2단계 산단에 기업 유치와 국제적 네트워크 구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북자치도는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유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의대생들도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전국의대생연맹의 동맹 휴학 결의에 따라 원광대 의대생 160여 명이 지난 16일 집단 휴학계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휴학계는 학부모의 동의서가 없어 철회됐지만 재연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9일 월요일 종합뉴스입니다. 김수흥, 이춘석 예비후보가 4년 만에 리턴 매치를 벌이고 있는 민주당 익산갑 경선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두 후보 측은 투표를 독려하는 등 지지세 결집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요. 경선 투표는 일반 시민 50%와 권리당원 50%가 참여하는 여론조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오는 21일이면 최종 결과가 나옵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김수흥, 이춘석 예비후보가 4년 만에 다시 맞붙은 민주당 익산갑 경선 투표가 19일부터 시작됐습니다. 경선 투표는 오는 21일까지 사흘간 이뤄집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은 권리당원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 추출된 안심번호에 한해 모두 5번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이어 경선 투표 마지막 날인 21일에는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권리당원에 한해서만 조사가 이뤄집니다. 최종 투표 결과는 권리당원 50%에 일반 시민 50%가 적용됩니다. 익산갑 경선 투표는 권리당원 13,300여 명, 일반 시민 5만 명입니다. 3,300명 정도가 지금 권리당원이고 시민은 5만 명 추출을 해서 돌리는 겁니다. 답변 수에 따라서 50대 50으로 맞추는 거죠. 경선 투표가 시작되자 두 후보 캠프는 바삐 움직이고 있습니다. 조직력을 총동원하고 문자메시지와 SNS를 통해 투표를 독려하는 등 지지세 결집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오차범위 내 바뀐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데다 민주당 경선에서 승리할 경우 총선 승리에 성큼 다가설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경선 투표 결과는 오는 21일 밤 9시쯤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론조사 기관에서 경선 투표 결과를 민주당에 보내면 두 후보 측 참관인의 확인까지 받은 후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무리되고 그 여론조사 회사에서 당으로 공인을 해서 그걸 보내줍니다. 결과는 저녁에 9시 그때쯤 지나서 보내요. 지역 일꾼과 민생 해결사를 자처하며 재선 도전에 나선 김수흥 예비후보. 이에 맞서 힘있는 중진 의원의 역량을 강조하며 4년 전 패배 서력에 나선 이춘석 예비후보. 리턴 매치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면서 정책 대결과 신경전이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과연 경선 승리로 22대 국회 금배지에 성큼 다가설 후보가 누가 될지 주목됩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김의겸 최입의 예비후보가 단일화한 지 일주일 만인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2배로 통합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정치 교체를 이루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신영대와 김의겸 예비후보 간 박빙의 승부 속에서 김관영 지지층이 김의겸으로 결집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모영숙 기자입니다. 민주당 국회의원 경선을 앞두고 한 팀이 된 김의겸 최입의 예비후보. 지난 13일 김의겸 예비후보로 단일화하기로 합의한 후 일주일 만에 통합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통합선대위는 최입의 전 국회의원이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아
통합 지도부를 이끌고 정치 교체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신영대 김우겸 예비후보강 박빙의 승부 속에 이번 단일화가 경선 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사로 떠오릅니다. 지금까지 3차례 여론조사 결과 오차범위 안에서 경합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최입의 상임선대위원장과 김관영 지사는 막역한 사이로 이번 단일화를 통해 관망층이 결집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저와 김관영 지사님과의 관계를 아시는 많은 부산 분들이 저는 선뜻 저를 지지해 줄 거라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좀 그렇지 않았던 거 아닌가. 그런 분들이 약간 관망을 하고 계셨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요. 아무튼 단일화를 통해서 결국은 그분들의 어떤 마음의 갈등을 제가 해소시켜 드렸고 충분히 그런 관망을 하셨던 분들의 결집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현역 프리미엄과 탄탄한 조직력을 갖춰 우세한 입지를 다진 신영대 예비후보와 맞서기 위해서는 반신 세력이 똘똘 뭉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전북도와 군산시가 과연 그동안 유기적으로 협업이 잘 이루어져 왔는가? 저는 미흡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전북도 입장에서 보면 사실 새만금이 전북도의 한 8할은 차지하는 큰 역할인데 김우겸과 최입애가 서로 힘을 합침으로 해서 전북도와 군산시가 유기적으로 마치 톱니바퀴가 맞아 떨어지듯이 이에 반해 신영대 예비후보는 입장문을 통해 시민의 뜻과는 전혀 무관한 정치적 거래에 불과하다며 뜨내기 야합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가치와 비전 없이 선거를 위해 군산을 고향이라고 이용하고 있다며 군산 시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우겸 최입의 예비후보의 단일화, 폭발적 지지로 이어질지 찻잔 속 태풍에 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직전민주지역자치당이 지난 17일 익산역 대회의실에서 창당 발기인 대회를 가졌습니다. 지역자치당은 전국에서 244명의 발기인이 참여했고 서울과 경기, 부산 등 7개 전략지역 대표들을 공동 창당 준비위원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전북 지역은 이명택 라이크 익산포럼 대표가 공동 창당 준비위원장이 됐습니다. 지역자치당은 외연 확장을 위해 지역별 순회 워크숍 등을 진행한 후 다음 달 중에 창당할 계획입니다. 새만금 에너지 산업 융복합단지가 오는 7월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갑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에너지 산업 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위탁기관을 선정하고 오는 7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에너지 산업 융복합단지는 지난 2019년 새만금 세계산단 23.9제곱킬로미터 면적이 지정된 이후 2022년 착공에 들어가 다음 달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곳은 에너지 중점 산업을 육성하고 전문 인력 양성을 지원합니다.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의 첫 입주 계약이 이루어진 지 10년 만에 15조 원의 기업 투자를 유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에 따르면 새만금 국가산단에 지난 2013년 첫 입주 계약을 시작한 이후 지난해 말까지 77건의 14조 8천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또 지난 1991년 방조제 착공부터 지난해까지 33년 동안 연평균 4,423억 원의 예산이 새만금 사업에 투입됐습니다. 한편 새만금 사업 상주 근무 인구는 지난해 6월 기준 공공건설과 민간공사 현장 등에서 3,500여 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푸드테크 산업단지를 내세운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익산시와 전북자치도 한국식품산업협회가 오늘 서울에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앞으로 기업 투자 활성화와 푸드테크 식품산업 육성에 서로 협력하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전북자치도는 정부 공모사업으로 추진되는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유치에 나설 계획입니다. 최정우 기자입니다. 익산시와 전북자치도 한국식품산업협회가 손을 잡았습니다. 19일 서울에서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성공을 위한 상호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푸드테크 전문 산단으로 구성될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에 대한 투자 유치 활성화와 푸드테크 식품산업 육성에 서로 협력하게 됩니다.
국가식품 클러스터 2단계는 지난해 3월 국가첨단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된 후 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산시는 지난 14일 천년 전북 청년식품 회원사 21개 업체와 국가식품 클러스터 2단계 투자 협약을 맺으면서 기업 유치에 시동을 걸었고 이번에 한국식품산업협회까지 동참해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식품산업협회 소속 회원사들이 계속 익산시와 협의를 통해서 2단계 3단에 입주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국식품산업협회는 지난 1969년 창립됐고 풀무원 등 대기업과 앵커기업 등 국내 190여 개 회원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회원사 중심으로 투자 유치 활동은 물론 식품기업 수출 지원과 지식지상권 보호, 특수영양식품 심의, 원료 공동구매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식품산업협회는 국가식품 클러스터 2단계의 푸드테크 산업의 발전을 위해 네트워크 구축과 교류 협력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방침입니다. 예, 한국에서 식품 산업 단지로서 이렇게 모델 제대로 된 이게 만들어져야 국가적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이와 함께 전북특별자치도는 정부 공모 사업으로 추진되는 식물성 대체식품 분야를 중심으로 한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유치에 나섭니다. 국가식품 클러스터에 유치되면 시제품 제작과 연구활동 지원이 가능해지고 지역 대학과의 전문인력 양성 협업 체계가 갖춰질 수 있습니다. 조성기간 단축과 함께 세계 식품시장 공략을 위해 푸드테크 산업을 접목시키려는 국가식품 클러스터 2단계, 도내 청년 식품기업에 이어 국내 대기업과 앵커기업까지 참여 가능성을 열면서 식품산업 메카로 도약할지 주목됩니다. KCN 최정우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1,000원의 아침밥 지원 단가를 5,000원으로 늘립니다. 도는 지방비와 대학교 부담액을 합쳐 한 끼 지원 단가를 기존 4,000원에서 5,000원으로 확대합니다. 또한 지원 기간도 기존 11월 30일까지에서 12월 20일까지로 확대합니다. 이와 함께 도는 지역 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해 일반식 제공 대학교에는 도내 쌀 사용을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군산시가 청소년 대중교통 이용요금을 지원합니다. 시는 이달 20일부터 군산시에 거주하는 만 16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에게 월 최대 5만 원까지 시내 마을버스 이용요금을 지원합니다. 지원은 전용 교통카드를 사용해야 받을 수 있으며 카드는 군산시 무상교통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시는 오는 9월 지원 대상을 중학생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군산시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수소 자동차 구매를 지원합니다. 올해 지원 수량은 취약계층, 다자녀 등 우선순위 7대와 일반 54대 등 모두 61대며 한 대당 3,450만 원을 지원합니다. 수소차 보조금 지원 대상은 보조금 지원 신청일을 기준으로 시에 90일 이상 주소를 두고 지방세 체납이 없는 18세 이상 개인 또는 법인입니다. 보조금 지원 희망자는 현대자동차 영업점에서 수소차를 구매하고 신청 서류를 무공해차 구매 보조금 지원 시스템에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가 여론조사에서 60%의 긍정평가를 받았습니다. 김관영 지사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60.9%의 긍정평가를 받으며 전남과 경북에 이어 3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난해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이후 하락세를 보였지만 기업 유치 10조 원을 돌파한 뒤 뚜렷한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김 지사의 긍정평가 지수는 지난해 8월 59.4%, 9월 53.5%, 10월 54.9%, 11월 58%, 12월 57.8%를 기록했습니다. 군산시가 농특산물의 해외 수출 활성화를 위해 지원을 확대합니다. 시는 해외 수출 희망 농가 가공업체에 유통 마케팅 전문 교육과 상담, 홍보 마케팅을 지원합니다. 또 수출 사전 준비를 위한 인증, 안전 검사료와 국내외 박람회 참가 비용을 추가 지원합니다. 시는 또 식품 박람회와 직거래 행사, 해외 식품 박람회 군산 홍보관 참가 희망업체를 다음 달 6일까지 모집합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대한 의대생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원광대 의대생 160여 명은 집단 휴학계를 제출했는데요. 하지만 휴학계는 학부모의 동의서가 없어 철회됐습니다. 김은서 기자입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으로 전공의의 반발에 이어 의대생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 40개교 의대생들은 동맹 휴학을 결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광대 의대생 550여 명 중 160여 명이 지난 16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집단 휴학계를 제출했습니다. 기운 모아서 목소리 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휴학계는 지도교수의 면담을 통해 사흘 만에 철회됐습니다. 학생들의 휴학은 전산상으로 제출된 것으로 원광대 학측인 휴학 시 학과장의 승인과 학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 학생들하고 면담하고 설득 통해서 학생이 휴학원을 철회했다고. 원광대 관계자는 학생들의 휴학계 재제출 여부 등에 대해 잘 모르겠다고 전했습니다. 교육부는 의대생들의 동반 휴학계 제출 등을 막기 위해 국립대병원 및 의과대학 상황대책반을 구축했습니다. 상황대책반은 전국 40개 의과대학의 학생들의 움직임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한편 19일 전북대병원 전공의 189명 전원도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20일 오전 6시부터 근무를 중단할 예정입니다. KCN 김은서입니다. 지난 주말 군산의 한 돈사에서 불이 나 돼지 4,500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군산 소방서에 따르면 어제 오전 6시 50분쯤 군산 회현면의 한 돈사에서 불이 나 2시간 30분여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돼지 4,500마리와 돈사 6개 동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5억여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도내 고용률이 소폭 상승했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률은 61.2%로 1년 전보다 1.5%포인트가 올랐습니다. 도내 전체 취업자는 95만 명이며 산업별로 보면 사업 공공서비스업에서만 9천 명이 늘었고 전기, 운수, 통신, 금융업에서 13,000명이 증가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4.10 총선과 관련해 정당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 공표한 자원봉사자가 적발됐습니다. 전북선관위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지난 1월 말 여론조사 기간 중 총선 입후보 예정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하면서 정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혐의로 자원봉사자 1명을 정읍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나 보도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전북 여시민은 선거 위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입니다. 작업 중 기계에 다리가 끼이는 사고로 크게 다쳤던 50대 근로자가 2주 만에 숨졌습니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등에 따르면 이 근로자는 지난 4일 정읍의 한 사료 공장에서 수리 작업을 하던 중 파쇄기에 끼어 크게 다친 뒤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18일 숨졌습니다.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사고는 원청 직원이 파쇄기 작동 버튼을 잘못 눌러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번 사고는 지난달 27일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을 확대 시행한 뒤 도내에서 일어난 첫 사례입니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19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으로 사고 자료를 넘겼으며 광역중대재해수사과에서 수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전주시가 공무원 200명이 기업 현장을 찾아 각종 애로사항을 발굴 해결하는 기업 전담 매니저를 운영합니다. 시는 성장 가능성이 있는 제조기업과 정보통신기술, 탄소, 드론 등 주력 산업기업 등 지역의 중소기업 200개사를 선정하고 해당 기업에 팀장급 공무원 200명을 1대1로 전담 배치합니다. 전담 공무원은 자금과 창업, 고용, 판로 개척, 기술 지원 등 기업 운영과 기술 개발에 필요한 각종 시책도 안내합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김은서입니다. 익산 시립 어린이 영어도서관에서 영어책을 600권 이상 읽은 어린이가 나왔습니다. 도서관은 영어책 1000권 읽기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어린이들 중 600권 이상을 읽을 어린이가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19일 기준 400권, 200권 달성자는 각 1명씩이며 100권 이상 달성자는 8명입니다.
한편 영어도서관은 2만 6천여 권의 영어책을 소장하고 있으며 유아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단계별 14개의 영어 독서문화 프로그램 등 다양한 영어책 읽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광대 간호학과 학생들이 국가시험에 모두 합격했습니다. 원광대학교에 따르면 의과대학 간호학과 128명 전원이 제64회 간호사 국가시험에서 합격했습니다. 원광대 간호학과는 지난 2007년 설립됐으며 평생지도 교수제와 전문가 초청 취업 특강 등의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산시가 2023년 데이터 기반 행정 실태 점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시는 행안부의 이번 실태 점검에서 데이터에 기반한 관리체계 영역, 공동활용 영역, 문화 영역 등에서 87.66점을 받아 우수기관에 선정됐습니다. 시는 청년 일자리, 1인 가구 관련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데이터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직원 교육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등 데이터 기반 행정에 노력해왔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시 동산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가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고독사 예방을 위한 이웃의 돌봄단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웃의 돌봄단은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위원 및 통장 총 12명으로 구성됐으며 1년 동안 돌봄이 필요한 총 30세대를 정기적으로 방문할 예정인데요. 안부를 확인하고 위기 상황 발생 시 행정복지센터에 연계하는 등 돌봄 취약계층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합니다. 군산시 보건소 치매안심센터가 치매 환자와 가족들을 대상으로 치매 환자 쉼터 프로그램과 인지 강화 교실을 운영합니다. 본 프로그램은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경증 치매 환자와 치매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인지자극 프로그램과 뇌운동 프로그램을 통해 치매 예방 및 악화 방지를 위한 상담과 교육을 제공하는데요.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군산시 치매안심센터로 연락하면 됩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온은 2도에서 10도 사이의 분포를 보이는 등 오늘보다 기온이 떨어져 춥겠습니다. 군산은 흐리고 비가 내리는 가운데 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도 흐리고 비가 내리며 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에서 최고 3.5m까지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